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이 색칠한 동그라미 얘가 로봇이라고 할 때 로봇을 별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동하는데 1초, 방향을 바꾸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할 때 보기의 그림에서 로봇이 별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초입니다. 자, 볼게요. 이 동그라미가 로봇인 거죠. 이제 별자리로 갈 건데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앞으로 전진. 그럼 이제 1초가 걸리겠죠? 자, 그리고 옆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데 1초가 걸리고 방향을 트는데 또 1초가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1초, 이 자리에 올 때 2초가 걸리고 마지막 이제 별자리로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1초가 추가로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총 4초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동그라미가 별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초가 되는 경우를 보기와 같이 빗금으로 표시해서 3가지 이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이상. 자, 뭐 규칙만 아시면 재미있게 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시간적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칸수가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16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횟수가 좀 많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트는 횟수가 4회 이상은 틀어야 그 16초를 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속 직진을 할 거예요. 이동을 했죠. 여기에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2초가 걸리고요. 자, 계속 직진, 방향을 한 번 더 틀었어요. 자, 앞으로 방향 틀고, 자,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별자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직진할 때는 1초가 걸리죠. 이렇게 방향을 틀 때만 방향 트는 시간 1초가 추가돼요. 2초. 지금 선생님이 지나간 자리에 그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칸에 이 숫자들이 쓰여져 있는 칸에 빗금을 이와 같이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볼게요. 1초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또 틀었어요. 직진 방향 틀 때마다 1초가 더 추가되죠. 자, 한 번 더 틀었고요. 또다시 그리고 직진 한 번 더 틀고 1초. 그러니까 자, 방향을 지금 몇 번 틀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12초가 될 것이고 직진한 횟수가 4번이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16초가 채워집니다. 빗금은 따로 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 숫자들이 쓰여져 있는 칸에 빗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직진, 그리고 방향 틀었습니다. 틀고, 자, 또 틀었죠? 직진, 한 번 더 틀고, 이제 직진. 이렇게 해서 4번의 방향을 틀었고요. 나머지 직진 코스는 이제 8번이 되죠. 그래서 8초와 또 방향 튼 8초를 더해서 16초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 더. 자, 옆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틀 거예요. 자, 그리고 틀어줘야겠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이쯤 왔다가 위로 한번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을 좀 해보시면 알겠죠. 안 돼. 더 가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방향 튼 다음에 한 번 더 틀어야 되겠죠. 그리고 별자리로 이동. 자, 이렇게 해서 빗금으로 표시해서 3가지 이상 여러분들 이 그림 말고도 또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하신 답과 지금 또 선생님이 안내한 답 비교해보시고 추가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추가로 더 찾아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별은 각각 어떤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의 바깥쪽에 있는 수는 가로와 세로에 놓인 세 수를 모두 더한 값이래요. 이때 이 A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표를 보니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들이 쭉 놓여져 있고요. 가로와 세로의 합이 되는 수들이 이 가장자리에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린 가장 먼저 어떤 아이를 봐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세모가 쪼로록 놓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모 3개의 합이 얼마다? 9다라는 거죠. 자, 세모 3개의 값이 9다. 그러면 세모를 일단 구할 수 있겠네요. 9 나누기 3을 해서 3이라는
세모값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 자리에 다 3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세모 더하기 네모가 13이래요. 그러면 네모 또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6 더하기 네모가 13이니까요. 네모는 13 빼기 6을 해주시면 되고 7이라는 결과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모 자리엔 각각 이렇게 7을 또 넣어주시고 자, 이제 누굴 구할까요? 이 동그라미를 또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동그라미 더하기 7 더하기 7이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14의 결과가 18이므로 동그라미는 18에서 14를 빼주시면 되죠. 4라는 결과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자리에 4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별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별은 지금 보시면 별 더하기 3 더하기 7의 결과가 15라고 했으니까요. 별 더하기 12, 15가 되므로 별은 15에서 10을 빼주시면 되죠. 5라는 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자리에 들어갈 수거든요. 그래서 세수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4 더하기 3 더하기 5의 결과는 12 이렇게 해서 A자리에 들어갈 알맞는 수 12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24개로 만든 직육면체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각 면에 평행의 면으로 잘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만들어진 도형 중에서 서로 다른 도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단,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인 것은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이렇게 앞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도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이 앞에 부분은요. 이렇게 3층이죠? 이 모양이 앞에 나올 것이고 뒤쪽 부분은 됐나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서로 다른 모양이죠? 자, 이제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반. 이렇게 자르게 되면 모양이 같을 거예요. 그죠? 우리 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 높이에 3개. 이 모양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볼게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자, 그려볼까요? 이거는 4개가 이렇게 쪼르륵 있고 3층이죠. 자, 이런 모양이 2개로 나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얘도 역시 한 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가로 방향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위에 1층짜리가 4개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네. 이런 모양이 위에 하나 나올 것이고 아래쪽에서 똑같은데 이제 2층짜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몇 가지인가 물어봤으니 더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한 가지, 총 6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만날 차례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기역, 니은, 디귿은 서로 다른 한 자리수입니다. 세 자릿수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는 얼마입니까? 차를 구하라는 문제이네요. 자, 우선 주어진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이 2 곱하기 니은 더하기 기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2 곱하기 니은 더하기 기역이 일단 디귿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역을 가능하면 큰 수로 만들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니은 자리에 가장 작은 수가 일단 가야겠죠. 그래서 니은이 1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기역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디귿이 9가 되는 경우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역 자리엔 누가 들어갑니까? 6이 들어가야겠죠.
왼쪽보다는 작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수라고 한다면 619가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가장 작은 수를 보도록 할 텐데 그럼 기억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 1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을 기억 자리에 넣고요. 그리고 니은 자리에는 얘네 지금 작아야 되니까요. 10의 자리 숫자 니은도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는 4 더하기 5니까 5보다 큰 수 중 가장 작은 수 6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2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19에서 126을 빼주셔야겠죠. 3되고요. 9되고요. 4되죠. 그래서 493이 4번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만나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정사각형 ABCD의 둘레는 120이고요. 삼각형 AED의 둘레는 2 곱하기 별입니다. 오각형 ABCDE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주어진 도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 먼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는 둘레가 얼마냐면 120이라고 했습니다. 넷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는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 AED의 둘레가 2 곱하기 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E와 선분 AE와 선분 ED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선분 AE와 선분 ED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2 곱하기 별이잖아요. 2 곱하기 별.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 요 30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별 빼기 30이라고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오각형 둘레거든요. 자, 보시면 AE와 ED의 합이 2 곱하기 별 빼기 3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30 몇 개만 더 더하시면 됩니까? 3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그러면 90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빼기 30 더하기 90이잖아요. 그러면 30을 빼기 전에 90을 먼저 더해주면 60이 남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별 더하기 60 이렇게 오각형의 둘레를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부터 9까지의 번호가 적힌 방에 강아지의 먹이가 한 개씩 놓여 있습니다. 강아지가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제시된 규칙에 맞게 각 방에 있는 9개의 먹이를 모두 먹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3가지 이상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규칙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웃하고 있는 방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웃한 방은 한 개의 변을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들어갔던 방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고요. 세 번째,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5번 방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 5번 방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방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규칙은 그러니까 이 5번 방에서 먹이를 이제 마지막 먹이를 5번 방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서 마지막 먹이 먹는 것을 끝내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시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1번 방으로 무조건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없이 마지막 9번 방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1번 방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1, 2, 3번 방을 거쳐서 4번, 9번, 8번, 그리고 5번 방으로 갔다가 6번, 7번 먹고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 1번으로 들어가죠. 2번 방,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다음 6번, 7, 8, 9, 4, 3 이렇게 먹고 나오죠. 세 번째, 자, 먼저 1번을 거쳐서 6번 방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죠. 그 다음 2번, 3번, 4번, 9번, 8번, 7번 이렇게. 3가지 이상이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2개 더 준비했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요. 7번까지. 그리고 8번, 5번, 2번, 3번, 4번, 9번.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위로 쭉 올라가죠. 그 다음 8번, 9번을 거쳐서 4번, 5번, 2번, 3번 이렇게 9개의 방에 있는 먹이를 모두 먹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 중 3가지 정도를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만나봅니다. A에서 E까지 5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 무게가 같은 금화가 10개씩이 들어있는데 어떤 주머니에는 무게가 9g짜리 금화가 들어있고요. 어떤 주머니에는 무게 10g짜리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종류는 다 같은 금화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진홍이는 9g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찾기 위해서 A 주머니에서 금화를 1개를 꺼내고요. B 주머니에서는 금화를 3개를 꺼내고 C 주머니에서는 5개, D 주머니에서는 8개, 그리고 E 주머니에서는 금화를 9개를 꺼냈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저울 위에 이제 올려놓았어요. 자, 꺼낸 동전들의 무게의 합을 보니까 246g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진홍이는 9g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모두 찾을 수는 없지만 C 주머니에는 9g짜리 금화가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진홍의 추측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셨죠? 그러니까 이 금화가 9g짜리, 10g짜리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주머니에 10g짜리가 있다. 그럼 다 10g짜리. 또는 다 9g짜리, 그쵸? 자, 우선은요, 지금 금화의 개수를 달리해서 꺼냈거든요. 자, 총 몇 개의 금화를 꺼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9를 해봅니다. 그러면 26개의 금화를 꺼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금화들이 모두 10g짜리 금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무게가 얼마 나와야 될까요? 26개니까, 26개니까 총 무게는 260g이 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260g이 아니에요. 왜일까? 246g이라는 요 무게는 9g짜리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g짜리 금화를 10g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9g짜리 금화 한 개당 몇 g이 모자른 걸까요? 1g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무게의 차를 구해볼 거예요. 14g이라는 무게의 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9g짜리 금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꺼낸 이 금화 중에 9g짜리 금화가 몇 개라는 걸까요? 14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14개의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머니에서 꺼낸 금화들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14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5와 9를 더하면 14가 되죠. 5 더하기 9는 14. 그러니까 이 C주머니나 E주머니에 9g짜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C주머니고 얘가 E주머니입니다. 자, 또 14가 되는 수들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5 더하기 8 하면 또 14죠. 여기 있을까요? 1 더하기 5 더하기 8을 하면 또 14가 됩니다. 자, 1개를 꺼낸 주머니가 A 주머니고요. 5개는 C, 그리고 8개를 꺼낸 주머니가 D 주머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C 주머니가 걸리고, 그죠? 여기도 C 주머니가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C 주머니엔 9g짜리 금화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홍이의 추측은 옳습니다. 네, 옳다. 이유는 지금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0개의 조약돌에 1, 2, 3, 4, 5, 6, 7, 8, 9, 10의 번호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들 10개의 조약돌 중에서 번호로 적힌 수의 합이 11이 되도록 서로 다른 3가지 경우의 조약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1, 10, 그리고 2, 3, 6, 4, 7. 자, 모두 다 수들의 합이 11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뽑은 3가지의 경우를 하나의 모둠으로 생각한대요. 이게 이제 하나의 모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둠은 얘를 포함하여 모두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요 얘까지 포함한 총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두 수의 조합으로 11이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약돌이라면 10이 나와야겠죠?
2일 때는 9가 나와야 되고요. 3일 때는 8일 것이고 4일 때는 7, 5일 때는 6, 6일 때는 5니까 중복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두 수의 합이 11이 되는 요 순서쌍들을 가지고 3개를 뽑아볼 거예요. 3개가 한 모둠이 되는 거잖아요. 자, 편의상 얘를 우리가 A, B, C, D, E라고 쓸게요. 아,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하나하나 다 쓰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3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3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전체 개수가 5가지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얼마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죠? 약분을 해주시면 모두 10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합으로 10가지의 모둠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그 다음 8이 와야겠죠? 그리고 1, 3, 7이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1, 4, 6, 그 다음 2, 3, 6이 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2, 4, 5 이렇게 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가지의 이제 순서쌍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세 수들을 조합해서 한 모둠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들이 중복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수들, 요 세 수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뽑아놓은 이 순서쌍들과 조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1, 2, 8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럼 1, 2, 8이 나오지 않은 순서쌍을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3, 8 안 되고 4, 7 그리고 5, 6 이렇게 한 모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1, 3, 7이 나와 있으니까요. 1, 3, 7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서쌍을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2, 9가 있을 것이고요. 5, 6이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1, 4, 6이니까요. 1, 4, 6을 제외한 아이들이 2하고 9가 있고요. 그 다음 5, 6은 없고 2, 9 됐고 3, 8이 있겠네요. 3, 8. 그 다음 2, 3, 6을 제외한 그러면 1과 10이 있고요. 4와 7 이렇게 또 한 모둠을 만들고 2, 4, 5가 뽑힌 경우에는 1, 10 그 다음 4, 7 안 되고 3, 8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네,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자, 보기에 이 얘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가지수니까요. 10가지 더하기 5가지 그래서 15가지라는 결과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문제예요. 보세요. 어두운 밤 다리를 건너려는 4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각각 1분, 2분, 5분, 10분이 걸리고요. 손전등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번에 2사람까지만 같이 다리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다리 한쪽에 있는 4사람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필요한 시간은 최소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뭐 사고력 문제 중에 굉장히 좀 고전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1분, B가 2분, 그 다음 C가 5분, 10분이 걸린다. D가 10분이 걸린다 라고 합시다. 자, 강이에요, 얘가. 이제 여기 A, B, C, D가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장 빠른 사람과 가장 느린 사람이 같이 가면 좀 손해죠. 어차피 빠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느린 사람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력이 좀 비슷한 사람, 빠르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좀 이동하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전등을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좀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누가 움직이느냐? A와 B가 움직입니다. 그럼 몇 분이 걸릴까요? 2분이 걸리겠죠. 여기 이제 A, B가 왔어요. 그럼 이제 CD 안녕. 우리만 간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데리러 가야 돼요. 그죠? 이 손전등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누가 가면 좋을까요? A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동을 합니다. 1분 걸려요. 자, 이제 왼쪽에 A, C, D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C하고 D를 같이 보냅니다. C, D를 같이 보냅시다.
C와 D를 같이 보내면 몇 분이 걸릴까요? 5분 아니에요. 느린 사람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오른편에 누구 있어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있죠. 이제 A를 위해서 누군가 이동해야 돼요. 누가 갑니까? B가 가면 되겠죠. B가 가야죠. 좀 더 빠르니까. B가 2분에 걸려서 갑니다. 자, 이제 와야죠, 같이. 누구랑 누가? A와 B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2분이 걸리겠네요.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 한번 구해볼게요. 2 더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 7 더하기 10. 총 몇 분? 네, 17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운의 7자리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와,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행운의 7자리수의 각 자리의 숫자는 0에서 9까지 수 중에서 한 번씩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운의 7자리수의 가운데 숫자는 5입니다. 반갑네요. 하나 알려줬어요. 그리고 행운의 7자리수의 각 자리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30이 된대요. 그리고 행운의 7자리 수의 각 자리의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맨 앞에 있는 숫자, 즉 첫 번째 자리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 가운데에 있는 숫자와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합은 첫 번째 자리의 숫자와 같습니다. 마지막 조건이에요. 두 번째 자리의 숫자와 세 번째 자리의 숫자의 합은 여섯 번째 자리의 숫자와 같으며 마지막 숫자는 그 숫자의 2배입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쵸? 자, 이 행운의 숫자는 총 7자리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자리니까 방석을 7개를 깔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가운데 숫자가 되겠죠?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아직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A, B, C, D, E, F, G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 수는 너무 감사하게도 알려줬어요. 5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행운의 7자리 숫자들의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면 30이다. 그리고 가장 큰 수가 요 A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합은 가운데 숫자가 5잖아요. 5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가 있어요. 얘네들의 합은 첫 번째 자리의 숫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 숫자니까 A죠. 얘가 바로 A다. 그러니까 A는 5 더하기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자리의 숫자와 B죠. 그리고 세 번째 자리 숫자의 합은 그러니까 B 더하기 C는 여섯 번째 자리의 숫자와 같대요. 자, 여섯 번째 자리면 F잖아요. 바로 이 F가 B 더하기 C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G인데요. 이 G는 그 숫자의 2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G를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B 더하기 C의 2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곱하기 F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F라고 써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곱하기 기억 생략해서 EF 이렇게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위의 조건으로 올라가서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7자리 수들을 다 더하면 30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들의 합을 구할 텐데요. 우리가 A 대신 5 더하기 2를 쓸 수 있고 F 대신 B 더하기 C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복되는 문자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A 5 더하기 2예요. 그 다음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5예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F 대신 우리 B 더하기 C를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G 대신 EF를 쓰는 것보다는 요 위에 식을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2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더라? 30이더라. 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 더하기 5니까 10이고요. 그리고 자, B 더하기 2 그리고 B 더하기 2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C까지 있군요. B 더하기 C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얘네 둘을 그냥 더해 주시고요. B, C를 묶어서 얘랑 더할게요. 그러면 4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4, B 더하기 C는 빼주면 20이 되겠죠? 그리고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2, B 더하기 C는 10.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뚫어져라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자, 10이에요. 10은 짝수죠. 그러니까 지금 2라는 요 숫자는 짝수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지금 10이라는 짝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는 짝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짝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한 번씩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뭐 2, 4, 6, 8 얘네들이 이제 후보 선수가 될 터인데 자, 우선은 2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자, 만약에 얘가 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B 더하기 C의 2배를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 결과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B와 C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2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라는 수는 2 아니면 4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좀 좁혀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죠? 2가 숫자 2일 때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2라면 2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돼야겠죠? 4. 이렇게. 그래서 B 더하기 C가 4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2가 2일 때 A는 2가 2라고 했으니까 7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B 더하기 C가 4예요. 그러면 F가 뭘까요? F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G는 F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럼 G가 얼마예요? 8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 이 숫자 A가 가장 큰 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면 A가 가장 큰 수가 되지 않아요. G가 가장 큰 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자리에 4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4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가 3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얼마인지 보도록 할게요. 5 더하기 4가 되니까 A는 9가 될 것이고요. 자, F가 얼마입니까? B 더하기 C가 3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G는 얼마예요? 네, 2배 하시면 6이 되죠. 그러면 A가 가장 큰 숫자 조건에 맞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수거든요. 그래서 자, 수를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수 여기다 넣어볼까요? 9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B 플러스 C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런데 큰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2를 주고 2를 주는 게 좋겠죠. 자, 2는 4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F는 얼마죠? 3이고요. G는 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행운의 7자리 수는요. 얼마인가요? 921만 5,4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래의 곱셈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1부터 8 중에서 각각 다른 숫자를 나타냅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의 값이 되는 것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곱셈식을 보니까 1의 자리에 디귿과 리을이 있는데 마지막 결과값에도 리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 더하기 리을을 했을 때 1의 자리에 리을 같은 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 문자가 다른 경우는 다른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1이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래에선 다 뺐어요. 5 곱하기 5도 안 되고요. 6 곱하기 6도 뺐습니다. 자, 이제 넣어보시면 이제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한번 딱 찍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2와 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디귿 자리에 이제 6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보세요. 자, 2, 6 받아올림하고 12가 되죠. 그리고 지금 디귿 자리에 6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래 10의 자리에도 디귿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6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2와 니은을 곱해서 2를 더했을 때 1의 자리에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2 곱하기 니은의 1의 자리가 5가 돼야 돼요. 근데 5는 2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보시면 조금 이제 문제 풀다 지치셨을 수도 있겠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안 됩니다. 그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8 곱하기 1과 8 곱하기 6이 있는데 8과 1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네들을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 자리에 8을 넣으시고요. 디귿 자리에 6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8, 6, 받아올림 48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디귿 자리에 6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8과 니은의 곱에 4를 더한 값이 6이 되어야 되니까요. 니은과 8의 곱의 결과에서 1의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4, 8, 4, 32, 4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자리에는 4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자, 8, 4, 32가 돼서 6을 써주었고요. 3이 받아 올림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9가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기억의 값에 3을 더한 값이 9가 되거든요. 그럼 1의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과 어떤 수, 기억이죠? 이 기억을 곱했을 때 1의 자리에 6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6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8이 16. 그러니까 8 곱하기 2에서 16 그리고 8 곱하기 7에서 56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넣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기억 자리에 2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8이 16이 되고 더하시면 19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억부터 미음까지 수들의 합을 이제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정리할게요. 기억에 2가 있죠. 니은에 4, 디귿은 6이고요. 리을은 8이죠. 그리고 미음 자리에 누가 있어요? 1이 있습니다. 이 수들을 모두 더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더하시면 10이고요. 그 다음 더하시면 10이고, 네, 21이라는 합을 먼저 하나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이 기억 자리에 7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7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 7, 56이 되고 아까 받아 올림 한 3이랑 더하면 9가 되고요. 미음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5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오네요. 기억 자리엔 7이, 니은은 4, 디귿은 똑같죠. 그리고 8까지 똑같고요. 미음 자리에 이제 5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10이고요. 더하시면 15. 그러면 10 더하기 20이네요. 합은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의 합이 될 수 있는 수는 21과 3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여진이와 수민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이긴 사람은 4점, 진 사람은 2점의 점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20번 게임을 한 후에 서로 얻은 점수를 비교했더니 점수의 차가 12점이래요. 자, 점수가 낮은 사람이 얻은 점수는 몇 점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게임을 하는데 반드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게임이겠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제 여진이와 수민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은 뭐 여진이가 이겼다, 수민이가 이겼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누가 이기고 지든 이건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점수가 낮은 사람, 그죠? 더 많이 진 사람이 얻은 점수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진이든 수민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편의상 우리 여진이가 이긴 횟수를 A번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진 횟수를 B번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수민이는 몇 번을 이겼을까요? B번을 이겼겠죠. 그리고 A번을 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진이의 점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기면 4점, 지면 2점이라고 했으니까요. 4A 더하기 2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민이는 4B 더하기 2A 이렇게. 자, 차를 그냥 바로 구하겠습니다. 그 차가 바로 얼마다? 12다 라는 거죠.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a 더하기 2b 빼기 4b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얘가 12가 되고요. 자, 4a 마이너스 2a니까 2a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이게 바로 12가 되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얼마예요?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수의 합이 우리 얼마여야 돼요? 20이어야 되잖아요. 20번의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긴횟수와 진횟수의 차가 6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와 B. 우선은 이긴횟수가 그러니까 6번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요. 여기에 6을 주세요. 총 20에서. 그럼 14가 남고 그 14를 둘로 쪼개서 각각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긴횟수, 이 A는 얼마예요? 13이고요. 진횟수는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얻은 점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수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수민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7번을 이긴 거죠. 7번을 이기고 13번을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수 구해볼게요. 이기면 4점이고요. 진 경우는 2점이라고 했습니다. 더하시면 되죠. 7, 4, 28 더하기 26은 얼마다? 5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얻은 점수는 몇 점이다? 54점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들어갈게요. 100개의 만두와 100명의 스님이 있습니다. 큰 스님은 한 명이 만두를 3개씩 먹고요. 작은 스님은 만두 1개를 3명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쓰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스님을 우리가 X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요? 전체 스님이 모두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100명에서 큰 스님을 뺀 나머지가 작은 스님이 될 거예요. 자, 큰 스님께서는 역시 큰 스님답게 몇 개씩 드신다고 하셨죠? 3개씩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큰 스님이 드신 그 만두의 개수는 3x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작은 스님은 만두 1개를 3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몇 개를 먹는 걸까? 3분의 1개를 먹는 거죠. 하나를 3명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자, 작은 스님은 총 100-x명인데 만두를 3분의 1씩 먹어야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쓴 요 식은 바로 전체 만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죠. 자, 모두 몇 개입니까? 100개가 되어야 돼요.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에 우리 3식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9x가 되고요. 여기는 100-x가 되고 300이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8x가 되고요. 빼주시면 200이 되겠네요. 자, x는 200을 8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8, 2, 16, 8, 5, 40. 바로 x는 얼마다? 25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각각 몇 명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x였잖아요. 큰 스님은 25명이 되고요. 그리고 작은 스님이 75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사용이 조금 어색하신 친구들은 그냥 네모로 처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형의 예금액은 10,000원이고요. 동생의 예금액은 2,000원입니다. 형과 동생이 매달 1,000원씩 예금을 할 때 몇 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의 2배와 동생의 예금액의 3배가 같아지는지 구하고 그때의 예금액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현재 형아는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생의 예금액은 이제 2,000원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매달 1,000원씩 예금을 할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을 이제 예금을 하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몇 개월, 그것을 이제 네모개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X라고 놓으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제 네모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원씩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000 곱하기 X, 네모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동생의 예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더하기인데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1,000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됐나요?
자, 몇 개월 후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의 예금액의 2배, 형의 예금액의 2배와 동생의 예금액의 3배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곱해주시면 2만이 됩니다. 더하기 2천 곱하기 네모가 되죠? 자, 여기는 3, 2, 6, 6천이고요. 더하기 3천 곱하기 네모,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볼게요. 네모 곱하기 2천, 2천 곱하기 네모라는 건 네모가 2천 개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네모가 3천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내가 네모 2천 개를 덜어버린다면 등식이 성립하려면 오른쪽에서도 네모 2천 개를 덜어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0개가 남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2만, 여기는 6천 더하기 1,000 곱하기 네모, 여기까지. 이게 불편하시면 좌변과 우변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양쪽에서 6천씩을 이제 덜어낼 거예요.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는 14,000이 되고요. 여기는 1,000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1,000 곱하기 네모가 얼마라는 걸까요? 14,000 이런 얘기죠. 네모 구할 수 있죠. 14,000 나누기 1,000 하시면 됩니다. 14,000 나누기 1,000. 0 3개 쭉 지워주면 되죠. 14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몇 개월 후에 14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의 2배와 동생의 예금액의 3배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서로 반대편에 적힌 두 수의 합이 모두 7이 되도록 만든 주사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사위 4개를 쌓아놓고 앞쪽, 위쪽, 오른쪽에서 바라보면서 그린 모양입니다. 주사위끼리 맞닿은 면에 적힌 모든 수들의 합이 가장 작을 때 그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단 각각의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로 각 면에 적힌 숫자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 조건에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든 이제 주사위가 있다는 건데 마주보고 있는 두 수의 합이 7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반대편에 있는 수가 6이 되어야 될 거고요. 2가 있다면 그 반대편은 4가 있어야 되고 3, 5가 있어야 되고 3 반대편에는 4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하시고 그림을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닿은 부분이 몇 군데 있을까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3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숫자는 총 6개입니다. 왜냐면 두 수가 만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예요. 그리고 위로. 그 다음 요 녀석. 여기 좀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수가 쓰여져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요. 여기 3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4가 있겠죠. 1 뒤에는 6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과 왼쪽의 조합은 바로 누굴까요? 2와 5의 조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작아야 되잖아요. 수들의 합이. 그러니까 2하고 5를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요? 이쪽에 2가 오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아이를 볼게요. 5 아래에는 2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 그럼 여기는 뭐 그냥 2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요 위에는 그냥 2가 와야겠구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볼게요. 자, 1 뒤에는 6이 있을 거고요. 남아있는 조합이 2, 5, 3, 4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들의 합이 작아야 하니까 자, 요 위치에 누굴 주면 될까요? 2를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남은 게 있죠. 자, 2, 5가 오고 그 다음 나머지 3, 4가 있어요. 근데 3, 4를 어떻게 배치하든 사실 상관이 없겠네요. 여기도 붙어야 되고 이쪽도 붙어야 되고 그냥 뭐 여기는 3이라고 주고요. 여기를 4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쪽에서는 5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2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 수들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3, 4 그리고 2를 추가로 더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8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12 더하기 3이니까 아하, 그 수들의 합은 1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연수 63만 6,405는 3개의 두 자리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3개의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주어진 수가 좀 크기는 하죠. 63만 6,405가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9 곱하기 29.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큰 소수로 계속해서 좀 나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3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이 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3과 29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2, 6, 3, 9, 27, 87이 되겠죠? 그리고 5와 19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95가 되네요. 두 자릿수죠. 7과 11을 곱하시면 77이 됩니다. 이제 3개의 두 자릿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세 자연수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87 더하기 95 더하기 77 얼마? 259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확인할게요. 다음은 수를 채워넣는 규칙입니다. 규칙을 확인해보죠. 이웃하는 네모안의 두 수의 차를 바로 위에 네모안에 써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하는 두 수 1과 7의 차가 바로 위에 수 6이 들어와 있고요. 7과 3의 차인 4가 위에 있죠. 6과 4의 차 2가 그 위에 칸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의 규칙을 이용해서 아래 그림의 빈칸에 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고 빈칸을 채워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아래에 이제 10과 13이 있고요. 바로 위에 그 두 수의 요 두 수의 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두 수의 차가 5가 되는 경우, 두 수의 차가 1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누가 있을까요? 우선 10보다 작은 수가 있을 거예요. 5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10보다 큰 수가 들어간다면 15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네모 안에는 5나 또는 15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칸을 보시면 이제 13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를 생각한다면 1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좀 나눠줄게요. 1이 들어갈 수 있고, 자, 13보다 큰 수를 넣는다면 25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기역,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이 자, 5일 때 니은이 1이나 25가 들어갈 수 있고 기역이 15일 때 역시나 1과 25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4가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역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경우 차가 5가 되고요. 그리고 니은을 2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5와 1의 차인 4가 바로 위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제 5와 4의 차 1이 들어가고 4와 12의 차 8. 자, 1과 8의 차는 7이 맞습니다. 일단 한 가지 경우를 찾았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5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5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수의 차가 얼마일까요? 20이겠죠? 5와 20의 차가 되는 15가 들어가고요. 20과 12의 차가 되는 8이 들어가고 15와 8의 차는 7이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15를 이 기역 자리에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니은 자리에는 2를 넣을게요. 자, 두 수의 차는 14가 되고요. 이제 5와 14의 차인 9가 들어가고 14와 12의 차인 2가 들어가면 9와 2의 차가 7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경우를 살펴볼게요. 25를 넣어주시고요. 두 수의 차 10이 되고요. 자, 5와 10의 차인 5, 10과 12의 차가 되는 2. 자, 이제 5와 2의 차가 얼마입니까? 7이 아니라 3이에요.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됩니까? 네, 정답은 3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만날 차례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안에 색칠된 작은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이때 색칠된 작은 정사각형들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우리 둘레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변을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그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변이 있잖아요. 이 변을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은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볼게요.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 변은 뭐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양 끝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가 이 정사각형 둘레가 16 곱하기 4잖아요. 근데 이거의 2배만큼이 나오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64 곱하기 2. 그러면 2, 6, 12, 2, 4, 8, 128cm가 돼요. 근데 여기 중복된 아이가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큰 정사각형 있죠. 이 큰 정사각형도 역시 우리가 2번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씩밖에 안 구했어요. 그쵸? 이렇게 이동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8에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큰 정사각형 둘레가 되는 16cm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일까요? 112cm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세 개의 돌멩이 기역, 니은, 디귿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시소 위에 올렸더니 다음 그림과 같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돌멩이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4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A 그림을 보시면 기역과 디귿을 바로 비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무거울까요? 디귿이 더 무겁죠. 그래서 디귿을 먼저 써주시고 그 뒤에 기역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3개의 그림을 좀 비교를 해보는데요. C를 보시면 기역 2개 값이 디귿보다 무거워요. 그런데 바로 옆을 가보니까요. 기역 2개 값이 니은과 어때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니은과 디귿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디귿과 니은 중 누가 더 무거울까요? 지금 여기는 기역 2개 값이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더 가벼운 거죠. 그런데 여기 니은이 같다고 하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더 무겁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무거운 돌멩이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니은, 디귿, 기역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암호문 규칙과 예시입니다. 위에 암호문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어떤 규칙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숫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연산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네모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 5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자리에는 이제 연산기호가 와야 되는데 요 연산기호는 이 자리죠. 더하기가 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수는 누굴까요? 9가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연산기호는 요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빼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숫자는 누굴까요? 7이 들어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9 빼기 7의 결과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이 나오고 있죠. 어떤 규칙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암호문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수가 등장해야 되나요? 3이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 연산기호는 곱하기입니다. 요거죠? 자, 그리고 어떤 숫자일까요? 숫자 4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연산기호는 더하기가 나와야 돼요. 요 더하기. 자, 그 다음 숫자 가운데 수 5가 되겠네요. 다음 연산기호는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또 등장을 해야 되겠죠. 누굴까요? 여기는 8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4 더하기 5를 한 후에 8을 뺀 결과를 구하시면 됩니다. 3, 4, 12 더하기 5 빼기 8이죠. 더해주시면 17이고요. 여기에서 8을 빼주시면 9라는 결과를 이와 같이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